민노총에서 또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요즘 민노총에서 계속 북한과 내통을 해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됐는데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미 성모 씨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다. 지령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국가단체의 영향력이 민주노총으로 스며들 수 있다. 성모 씨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징역 15년, 김모 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징역 7년, 양모 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징역 5년 간첩죄로 이미 중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직쟁의국장하고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하고 금속노조 부위원장이면 민노총에서 매우 고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민노총 아주 하급 조직원의 어떤 일탈로 봐야 하느냐라고 보기엔 너무 직책들이 다 높은 간부급들이고 이게 간첩이냐 아니냐로 규정 짓기에는 이미 징역 15년 유죄가 선고됐고 국정원이 오랜 기간 수사를 했는데 해외에서 북한 직접 소속의 공작원과 만나서 지령을 받고 북한에게 보고한 이른바 이적행위한 것까지 다 촘촘하게 국정원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노총이 언제 이렇게 간첩 지하 조직까지 만들어진 겁니까? 글쎄요, 이게 직책도 직책이지만 뭐 높은 직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보직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노총에서 조직국장이라고 하면요, 민노총의 최고 핵심 실세가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석국장 관련해가지고 모든 행위가 거의 다 인정이 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심지어 해외까지 나가서 지령을 갖다 받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저 석국장 아버지가 그 성모 씨인데 그분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받았다 해서 나중에 이제 재심까지 받고 그랬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분의 아들이 민노총의 조직국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간첩죄를 갖다가 범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진짜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입니까? 국정원의 그 간첩 수사권 같은 것들이 국정원에는 이제 박탈이 되어 있고 모든 그러한 그 기능이 경찰에 가 있는데 경찰이 과연 지금과 같은, 더군다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지금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관련 가운데 굉장히 간첩죄 관련한 그런 그 판결이 나오고 또 기소가 나오고 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오신환 의원님, 좀 충격적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노동자를 위한 조직 중에 하나인데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뭐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한 혐의로 이미 유죄가 선고되거나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을 좀 제가 찬찬히 좀 취재를 해봤어요. 워낙 북한 관련해서 제가 오래 취재를 해왔잖아요. 국정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체적인 해외 정보에 의거하여 해외의 어떤 경찰만과 함께 공조해서 체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간첩죄까지 이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데 애석하게 이제 국정원은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경찰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겠지만 굳이 이제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잘하는데 국정원에게 간첩 수사권을 꼭 이렇게 뺏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첩 수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간첩의 활동들이 은밀하게 굉장히 숨어서 지하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광저우나 중국에 가서 공작원들을 만나고 사실 지령문이 100건이 넘게 지금 증거가 확보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문 자체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령했던 내용들이 평택의 미군 기지를 사진 촬영하라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들의 모든 연락처를 확보하라고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존립 근거를 훼손할 수 있는 저런 활동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왜 저런 활동들을 했는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존립 근거가 사실상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기본권들을 보호하고 본인들의 권익 향상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로 만약에 일관되게 지속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질책과 존립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작 상황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그런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간첩죄에 대한 어떤 수사 기법들이나 역량들이 축적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지금 경찰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저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역량들이 확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이 주도했던 수많은 장외 집회에 민노총 구성원들이 상당수 많이 함께 활동했던 것도 사실인데 민노총 내부에 어떤 고위급 간부가 북한에게 직접 지령을 받고 보고해야 하는 이른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있었다면 민노총이 주도했던 그 장외 집회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일고 있긴 합니다. 물론 민노총 전부가 다 이렇게 방금 구속 기소된 간첩 혐의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오래된 사건이죠. 2022년 말부터 국정원이 수사해서 지금 성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건데 저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라고 해서 이게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일탈의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민노총 내에서도 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 말고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스스로 끊어내야만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어떤 국민적 위상을 좀 잡아간다는 부분을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것이 빌미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노총을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과 고민이 좀 있어야죠. 이게 실제 내부에서 했다는 부분은 있었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노총 내에서도 막연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실제 민노총 내부에 이러한 요인이 있는지 이러한 활동을 해서 그 민주노총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한때 우리 국정원이 무서웠을 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까지 국정원이 다 파악하고 있었을 때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안타깝군요.